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전 투자를 위한 수급 분석 4단계라고 해서 교재 204쪽에서 215쪽까지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 미국의 출구 전략과 또 그리고 중국의 신용경색 여러가지 이슈로 인해서 저희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원래 책 순서에 따르면 23강 기본적 분석 역이용 다음에 바로 오늘 하는 실전 투자를 위한 수급 분석 4단계 강의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순서를 약간 뒤바꾸게 되면 이렇게 시장이 급락할 때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실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순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위험 관리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강의를 녹화하는 시기가 2013년 7월 4일입니다. 또 그리고 저희 시장이 2013년 6월 달에는 미국의 출구 전략 또 그리고 중국의 신용경색 위험이 이제 크게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이제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때 이렇게 이제 주식 시장이 뜻하지 않게 급락을 할 때 어떻게 자금 관리를 하면은 위험 회피를 할 수 있는지 또 그때는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난번 24강에서 강의를 하였고 또 그리고 저희 가치투자연구원 카페에 보면 거의 매일 장중 시황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위험을 관리해 나가는지를 실전을 통해서 강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뭐 이런 시기에 저희 강의를 듣더라도 시장이 위험이 다가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이 강의를 했던 시기를 되짚어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좀 뒤늦게 강의를 보시더라도 공부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제가 하는 수급 분석이라는 이 강의는 주식 시장이 움직이는 메커니즘 또 그리고 핵심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에 따라서 세력들의 의도를 추적을 하고 또 궁극적으로 주식이란 것은 위험 관리를 해가면서 또 가능하면 주식을 싸게 매수를 해서 비싸게 팔아먹는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기법 강의와는 조금 다릅니다. 앞서 기술적 분석의 역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행이란 게 있습니다. 어떤 시장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추종을 하는 어떤 매매의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보통 뭐 정권 방송을 통해서 뭐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스타를 한두 명씩 배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어떤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유행 따라서 이때는 이거 보고 저때는 저거 보고 이렇게 해서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또 그리고 이제 정권사라든지 여러가지 주식 관련 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스타가 이제 배출이 되었을 때 또 사람들이 주식에 흥미도 가지고 또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 또 그와 더불어서 반사적으로 정권사들이나 다른 주식 관련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한번 지난 어떤 주식시장 관련해서 유행을 또 유행했던 기법들을 쭉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기법에 대한 유행이 쭉 해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수급 분석 이 강의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유행을 탈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이제 적용이 되는 어떤 핵심 원리들이죠. 따라서 이렇게 이제 날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강의를 보더라도 혹시나 유행이 지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또 현재 지금 배우시는 분들께서도 잘 터득을 해 주시면 뭐 크게 이래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이 메커니즘이 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식 투자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유행 따라 어떤 진행되는 그런 강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지난 우리가 6월 달에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이죠. 그때 요 시점에 요 아래 요 시점에 제가 이제 주식을 매수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시황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뭐 이 기록도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께서 요 지나간 기록들을 쭉 살펴보시면서 실전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강의는 실전 투자를 위한 수급 분석 4단계라고 해서 이제 실전에 들어가는 강의를 여러분들과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제 실전 투자를 위한 수급 분석 4단계라고 해서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 넣었는데 지금 현재 보시는 이 4가지만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큰 오산입니다. 이 이전에 앞서 했던 뭐 주식 시장이 움직이는 메커니즘, 또 뉴스와 소문, 또 그리고 어떤 주식을 수요하는 방식, 또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어떻게 역용이 되는지, 이런 여러가지 제반 지식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주식을 매수하는데 어떤 특별한 룰을 가지고서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고정된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어떤 지식을 총동원해서 어떤 매매에 대한 전략을 수립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를 하지 마시라고 이 말씀 먼저 드리는데, 여기에서 보는, 화면에서 보는 것은 어떤 그런 제반적인 지식이 어떤 쌓이고 난 다음에 적어도 뭐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것이지 꼭 이것만 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매매에 활용을 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단 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추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주식이 상승 추세인가 하락 추세인가를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게 좋겠죠. 굳이 하락 추세에 떨어질 것 알면서 제가 매수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추세를 먼저 확인하고 나면은 지분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소유 구조를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대주주의 지분이 많은지, 아니면 시중에 유통 물량이 많은지, 또 뭐 특정 세력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지분을 갖다가 이제 좀 살펴보는 것이 다음으로 중요하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주식 가격을 결정짓는 주가 선도 세력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세력들의 의도, 세력들이 이 주식을 과연 매수를 해서 앞으로 주가를 뭐 상승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물량을 대중들에게 떠넘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적어도 이 정도는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강의가 이제 좀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잊어버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거 잠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소유하는 방식은 크게 나누어서 이 세 가지입니다. 경영권 유지를 위해서 주식을 보유를 하고, 또 이제 배당 수익을 위해서 주식을 보유를 하고, 시세 차익을 위해서 주식을 보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맨 마지막에 있는 시세 차익을 위해서 이제 주식 투자를 보유를 합니다. 배당 수익을 위해서 주식을 보유할 때는 지난 2013년 6월과 같이 사실 좀 6월은 좀 약했죠. 시장이 이제 급락할 때 어떤 시장 외적인 위험으로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 1997년도 8년도 왔던 저희 한국의 외환 위기, 또 2008년도에 왔던 미국의 금융 위기, 이런 것처럼 종목과 상관이 없이 어떤 국가적인 큰 위험이 닥쳐서 종목의 주가가 급락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장기 투자 물량도 많이 빠지고 물량들이 투매가 나오기 때문에 대중에게 많이 분산되거든요. 이때 이제 주식이 쌀 때입니다. 배당 투자는 뭐 거의 주식 시장을 지켜보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 이제 또 기억해야 될 부분이 주식 가격 변화에 따른 유통 주식 소유 구조의 변화라고 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 발행 주식이 있으면 주가의 바닥기에서는 주식 소유 구조가 대주주, 장기 투자, 분산 수량을 해서 거의 대부분의 주식이 이제 대중들에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제가 오늘 강의를 하기 위한 실전 투자를 위한 수급 분석 4단계에서도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주식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추세를 확인하라고 이야기하면 이등평균선 놓고 주가 차트를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추세를 확인하면 정확한 추세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서 계속 이제 어떤 특정 세력들에게 계속 물량이 매집되고 있다면 당연히 주식이 품귀 현상이 벌어져서 주식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대중들에게 완전히 물량이 분산되어 있다는 것은 이때가 이제 저점이 되는 거고 이때가 고점이 되는 건데, 추세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유통 주식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도 복습 하나를 좀 해봅시다. 기술적 분석을 보면 주가는 거래량과 종속이 되어서 움직인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중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기법이 유행한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어떤 이런 기술적 분석에 어떤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간혹 이제 어떤 대세 상승기 때는 뭐 가치 투자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 때는 어떤 주가와 거래량이 종속이 되는 기술적 분석 몇 가지를 조합해 가지고 이제 스타를 만들어내죠. 이렇게 돈을 벌었다 해서 사람들이 추종을 하고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뭐 예전에 이제 한 2007년도까지 대세 상승기 때 그 이전에 보면 항상 가치 투자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세가 상승이 될 때는 뭐 가치 투자든 뭐 기술적 뭐 기본적 분석을 하든 뭐 어떤 걸 기술적 분석을 하든 무엇 어떤 분석을 하든지 간에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뭐 예상치대로 잘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건데, 어쨌든 뭐 기본적 분석도 실적에 이제 종속이 되어서 움직인다. 이 원리도 지난번에 이제 좀 설명을 드렸죠. 이제 또 하나 더 이제 살펴보면, 기본적 분석을 우리가 역이용할 때 세력들의 이제 포트폴리오 변화에 좀 주목을 해라라고 해서 1월, 4월, 7월, 10월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실적이 증가하든 실적이 감소하든 간에 세력이 매수를 하게 되면 우리도 보유 내지는 추가 매수 아니면 신규 매수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그리고 하나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의 위험 관리 방법은 기관 투자자들의 위험 관리 방법하고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난번 제 24강에서 했던 내용인데, 여러분들께서 요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 또 중요한 거죠. 뉴스 이꼴 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라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가지 어떤 뉴스들, 뭐 소문들, 이런 것들은 세력들에 의해서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세력들의 의도에 맞추어서 재생산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먼저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실전 투자라고 하는 것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생소하다면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앞선 강의들을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준비 없이 뛰어들면 주식시장은 언제든지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하고 뭐 제가 하는 강의를 하나의 어떤 자격증 취득의 과정으로서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강의, 또 앞으로 하는 강의, 이런 것들, 또 카페에 올려드렸던 여러가지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요 2, 3, 4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추세를 확인하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세 확인은, 자, 그림 한 번만 더 봅시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이 대중들에게 분산이 되어 있으면 이때가 이제 주가의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를 확인할 때는 주가의 바닥권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지 매도를 하고 있는지, 또 뭐 주가의 이 분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림을 보면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이제 이 보시는 화면은 수급 엑스레이의 분산 비율 차트입니다. 이 분산 비율 차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그 그림 있잖아요. 요 그림에서 주식이 분산되어 있는지 매집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된 표시된 부분이 이렇게 이제 세력들의 물량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요 개인 투자자들 아니면 다른 세력들, 대중들에게 물량이 분산되어 있던 상태이고,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면 분산 비율, 이제 세력들에게 물량이 많이 쏠렸습니다. 많이 이제 세력들이 매집을 많이 한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이 LG생명과학 같은 경우를 이제 잠시만 보면, 이 종목을 잠시만 보면 세력들에게 이제 대중들에게 물량이 많이 분산되어 있을 때가 주가가 낮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니까 주가가 높아졌고, 그러니까 세력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종목의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자, 좀 많이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또 여기도 이제 또 LG전자라고 하는 이제 분산 비율 차트입니다. 이 분산 비율 차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잘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좀 자랑할 만하죠. 자, 지금 현재 2012년도 7월 달에 보면 대중들에게 이제 이렇게 세력들이 물량을 보유하지 않고 대중들이 많이 물량을 보유하고 이렇게 주식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이 많이 이제 분산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 한 5월경에 4, 5월 요런 경에 이제 세력들이 이제 물량을 최대한 매집을 하고 이제 주식 가격은 덩달아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었죠. 그러다가 현재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매도를 하고 다시 대중들에게 물량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식 가격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진해운인데요. 요즘 이 말 많죠. 아유, 이 종목 뭐 망하니 안 망하니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 큰 기업들은, 중소기업은 많이 망합니다. 망하는데 대기업들은 잘 안 망합니다. 물론 대기업에도 위기가 오지만 중소기업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대기업이 혹시나 망하게 되면 그 여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간혹 정부에서 대기업이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뭐 우리금융지주라고 있죠. 그 회사는 공적 자금이 이제 투입이 된 회사입니다. 거기에 보면 경남은행도 있고 여러 가지 은행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IMF 때 우리나라가 이제 망할 것 같으니까 은행권도 이제 다 망하게 생겼다 이 말이죠. 이제 그때 이제 국민 세금을 투입을 해서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망하게 안 내버려 둔다 이 말이죠. 은행들이 다 망하면 사회에 너무나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국가 경제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도 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도 보면 뭐 어쨌든 분산 비율이 낮을 때, 그러니까 세력들이 물건을 다 팔고 대중들에게 분산이 많이 되어 있을 때가 주식 가격이 낮고, 또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하니까 분산 비율이 거의 100%를 갱신하고 높으니까 주식 가격은 상승을 하잖아요. 그 이후 다시 이제 분산 비율이 낮아져서 현재 이제 분산 비율이 낮은, 지금 현재 이 한진해운은 바닥입니다. 바닥. 주식 가격이 바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가격만 가지고서 어떤 뭐 저점과 고점, 이 주식이 상대적으로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 분산 비율 차트를 보면 한마디로 한눈에 알 수 있잖아요. 이 종목의 주가가 높은지 낮은지, 또 그리고 이 종목의 주식 가격이 앞으로 상승을 할 것인지 하락을 할 것인지, 뭐 추세적인 것도 금방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또 한 종목 또 봅시다. 한국셀석유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 지금 현재 이제 주가가 고점권이죠. 왜 고점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분산 비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에게 물량이, 유통주식의 물량이 거의 다 흡수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분산 비율이 낮을 때에 보면 당연히 이렇게 이제 주식 가격이 상승을 하잖아요. 그럼 한국셀석유는 향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주식이 상승 추세입니까? 남은 것은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저 그림 여러분들께서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또 봅시다. 한국가스공사라고 하는 회사인데, 마찬가지로 분산 비율이 낮고 분산 비율이 높아졌을 때 세력들에게 물량이 집중되었을 때 주식 가격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력들의 물량이 대중들에게 자꾸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가격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락 추세이죠. 그럼 이 종목 아예 제쳐 두면 됩니다.
그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고서 이 회사가 망할 것인가 안 망할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순서에 의해서 지분도 살펴보고 세력들의 의도도 파악을 해보고 주가 선도 세력이 누구인지 이런 것도 파악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이제 매매를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한국가스공사처럼 하락 추세로 된 것은 아예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예 뭐 제쳐 두는 거죠. 이런 종목은.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이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도 현재 지금 바닥권이죠. 분산 비율이 이만큼 낮아졌습니다. 물량이 대중들에게 자꾸 이제 흩어지니까 분산이 되니까 결국 주식 가격은 바닥권이 되었습니다. 자, 현대제철이라는 이 회사도 지금부터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주가 선도 세력도 살펴보고 또 뭐 이 회사 재정이 어떤지 뭐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되는 거고 현금 흐름도 살펴봐야 되는 거고 뭐 회사 사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는 거고 막 본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은 현대산업입니다. 현대산업은 이제 분산 비율이 이렇게 낮다가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물론 주가의 변동성이 높지만 이것은 상승 추세이죠. 이 종목은.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고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분산 비율 보니까 어떤 종목을 내가 접근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접근하지 않아야 되는지 또 그리고 이 종목의 주가가 높은지 낮은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진중공업입니다. 한진중공업이 현재 이제 분산 비율이 낮은 상태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분산 비율이 계속 낮아질 때는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대중들에게 흩어진 물량을 세력들이 흡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또 살펴보는 거죠. 누가 흡수를 하는지. 이제 이렇게 주가선도 세력은 외국인이고 다음이 두신인데 지금 두신은 손해보고 있고 연기금이고 그 다음 어떤 큰 세력이고 수급 분석표 살펴보니까 두신이 매집하고 있고 연기금이 매집하고 있고 보험도 매집하고 있고 금융투자도 매집하고 있고 외국인은 최근에 이제 매집 안락하고 한진중공업은 앞으로 상승하겠구나 라고 이제 딱 결정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살펴봐야죠. 뭐 여러가지 소문들 재료들도 살펴봐야 되지만 그 이제 이렇게 상승 추세가 확인이 되면 내가 매수를 해서 이미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계속 들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기술적 지표가 무너지는 시점을 찾아야죠. 그때 진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합니다. 자, NC소프트라는 회사입니다. 자, 지금 주식 가격의 바닥길을 지나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분산 비율이 낮아질 때 세력들이 물량을 대중들에게 떠넘길 때 역시 주식 가격은 낮아졌습니다.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니까 주가는 이렇게 변동성이 있잖아요. 변동성이 있지만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이제 또 된다면 앞서 본 것처럼 주가선도 세력은 누고 지금 외국인이 손해보고 있네. 두신은 지금 21% 정도의 주가선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익을 보고 있다. 최근에 물량을 매집하는 걸 보니까 외국인이 매집하고 있고 두신이 매집하고 있고 투신과 외국인이 합쳐도 거의 한 유통주식의 47% 정도 어떤 주가 선도 비중을 가지는데 연기금까지 합쳐서니까 이거는 56%다. 이 종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 종목 보유하고 있으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거고 보유하지 못했다면 기술적 지표가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자, 이 분산 비율 차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의 주식 투자를 예술의 경지까지 끌어올린 그런 거죠. 잘 만들었다. 자, 한번 또 봅시다. 롯데케미칼이라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 세력들이 부여한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대중들에게 물량이 많이 분산되어 가지고 있고, 물론 뭐 큰 흔들거림은 있습니다만은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면 주식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롯데케미칼은 주가가 바닥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또 찾아봐야죠. 주가 선도 세력이 누구인지. 현재 손해보고 있네. 투신도 19% 정도, 연기검은 13% 정도 주가 선도 비중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해서 이런 종목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이 봤죠. 지금에도 좀 종목이 몇 종목 봤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이렇게 바닥권인 종목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한 몇 종목 골라서 들고 있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종목도 몇 종목 부위에서 들고 있다 보면 또 수익 나면 또 수익 났을 때 또 이렇게 찾아봐서 분산 비율 낮은 거 찾아서 또 들고 가고, 이러면 뭐 주식 투자 크게 손해 볼 거 없습니다. 없는데 자꾸만 단타하고 단기하고, 또 앞서 그 몇 번에 좀 있을 건데, 주가가 이렇게 급등락할 때 세력들은 계속 매집하는데 어떤 세력도 자기 혼자 이게 세력들이 버리는 것이 아닌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뭐다 해서 혼자 물량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보유하지 못하니까 돈은 못 벌죠. 보유하고 있어 보세요. 왜 돈 못 법니까? 자, 이 종목 한번 봅시다. 이 종목. 자, 보세요. 잘 됐네. 지금 이렇게 2012년도 11월 달에 어떤 대중들에게 물량이 최대한 많이 분산되었던, 그야말로 주가의 바닥기잖아요. 자, 그 이전에 보면 분산 비율이, 세력들의 분산 비율이 낮아지니까 주가가 하락했지 않습니까?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진짜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어쨌든 이래 세력들이 물량을 많이 던졌어요. 어쨌든 다시 주식 가격은 이렇게 하락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봐야 될 게, 이 외국인들 보세요. 주가 선도 세력이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전히 손해를 보고 있어요. 만약에 정말로 이 종목에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 현재 밑에 보니까 뭐 보험도 있고 투신도 있고 연기금 이런 데서 물량을 많이 던졌네요. 외국인은 뭐 거의 별로 던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별로 던지지 않았잖아요. 이만큼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매수해 보자. 다시. 자, 그림이 좀 복잡하네요. 자, 정리 좀 되어라. 그림. 외국인만 보자. 자, 외국인 보세요. 외국인 물량 매집에서 요만큼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요만큼. 근데 세력들이 이만큼 처리하니까 주식 가격이 급락한 거죠. 자, 분산 비율 바닥기를 지났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외국인들이 이 물량을 완전히 이렇게 던져버렸다. 그럼 이 종목은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야, 세력들이 던진 바람에 주식 가격이 엄청 하락을 했어요. 그럼 이 추세는 상승 추세입니까? 하락 추세입니까? 주식 가격만 본다면 이거 앞날을 어떻게 장담할 수가 없죠. 하락 추세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많이 하락했으니까. 그런데 세력들의 물량을 보세요. 그리고 주가 선도 세력을 보십시오. 주가 선도 세력이 계속 물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을 미리 매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사실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처 이 종목의 주식 가격이 높아서 매수를 하지 못했다면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다 던져버립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이제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자, 두산인프라코 한번 봅시다. 주가의 바닥기네요. 물량이 대중들에게 많이 분산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보도록 합시다. 대한유화 이 종목도 보니까 지금 현재 분산 비율이, 세력들의 분산 비율이 낮죠. 세력들이 물량을 이렇게 정리하니까 주식 가격은 떨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올라갈 것만 남았지 않습니까? 또 살펴봐야죠. 그러면 세력들이 다 손해보고 있고 주가 선도 세력이 외국인이고 이렇게 살펴봐서
이제 기업이 왜 이렇게 어떤 세력들이 버리게 되었나를 찾아보는 거죠. 회사가 정말 안 좋아서 세력들이 버렸는지, 여러 가지를 이제 점검을 해보고서 이제 매매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영 망할 것 같으면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매수를. 다른 종목 이때까지 본 게 몇 종목이에요? 그렇게 많은 종목들 중에서 내가 뭐 한 서너 종목 이렇게 매수를 하는데 다 매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거 내가 하면 되는 거지. 일단 그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또 한 종목 더 봅시다. SK 네트빅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분산 비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45%니까 바닥기는 아닙니다. 세력들의 분산 비율이 100%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니까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45%입니다. 바닥이 아닙니다. 이 종목은. 그럼 하락 추세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제일 먼저 이렇게 추세를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분산 비율을 보면, 수급 분석을 통해서 분산 비율을 보면 굉장히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본 종목이 꽤 되는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 쭉 살펴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종목, 이제 일단 추세를 먼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분 소유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씩 살펴가는 거죠. 또 뭐 현재 여기는 없지만은 앞서 강의했던 어떤 기본적 분석, 또 기술적 분석 이런 것도, 또 세력들 돈의 흐름, 뭐 세력들의 의도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들어가는 거죠. 한 종목 한번 봅시다. 지분 소유 구조 한 종목만 봅시다. 지금 보시는 이 종목이 좀 복잡하나요? 현대산업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앞서 현대산업을 저희가 봤는데요. 현대산업이 몇 번째 있었죠? 어디 있었나 한번 봅시다. 아이고 못 찾겠네. 아이고, 뭐 일단 그렇다 치고 저희가 한번 봅시다. 자, 총 발행 주식이 현대산업은 한 7,500만 주 정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지분 소유 구조를 볼 때 밑에 아래 여기 푸른색으로 된 요 부분이 수급 분석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뭐 개인들은 뭐 지금 현재 390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고, 개인들이 최대로 보유를 했을 때가 한 900만 주 정도 보유를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아래 요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수급 분석표 상으로 집계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 파란색에 표시가 된 요 주식들은 시세 차익의 목적으로 시중에 유통이 되었던 주식입니다. 그래서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에 조금 화면에 보이는데 한 10년 정도의 데이터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 파란색으로 봤던 요 부분이 과거 지난 10년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위해서 시중에서 돌고 돌았던 주식입니다. 그때 이제 각 투자 주체가 어느 정도 주식을 최대한 보유를 했었고, 또 현재 유통되는 주식이 어느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살펴보는 거죠. 일단 요거는 이제 수급 분석표 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다음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상장법인 지분정보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가보면 지분 공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온 것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대산업에서 공시된 것에 의하면 템플턴 자산운용회 외에 한 12명이 한 1500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고, 뭐 이제 펀드이기 때문에 저 회사는 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정몽규 외 7명이라고 해서 이제 회사 경영진이겠죠. 대주주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한 540만 주, 또 그리고 JF 에셋 뭐 매니지먼트인가요? 거기서 한 400만 주, 자사주 180만 주 저렇게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것을 살펴보면 이렇게 추정이 가능해요.
연기금에서 현재 한 400만 주 정도 들고 있는데 보면 국민연금에서 400만 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연기금은 아니네요. 화살표를 잘못 껐습니다. 연기금에서 한 540만 주 정도 들고 있다면 저건 연기금에서 어쨌든 이제 물량을 좀 매수해서 들고 있는 겁니다. 장기 투자 물량도 있는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이 종목을 많이 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연기금은 이 종목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현대산업을 물론 올해는 들고 있죠. 개인 투자자들보다 오래 들고 있지만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더 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한 500만 주 정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데 보면 템플턴 자산운용에서 한 1500만 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템플턴 자산운용은 현대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장기 투자 목적으로 들고 있는 것이 더 크다고 봐야 됩니다. 시세 차익으로서는 한 500만 주 또 아이고 또 잘못 껐네. 요겁니다. 금융투자고 잘못했습니다. 자, 260만 주 정도 현재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데 템플턴에서 1500만 주 정도 현재 보유하고 있다 공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거의 현대산업을 장기 투자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수급 분석표 상에서 과거 10년간 어떤 뭐 시세 차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물량이 출회가 되었고 지분 공시 정보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장기 투자 물량이 어느 정도 되고 시세 차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보유하고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대산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총 발행 주식 대비 한 54% 정도가 유통이 되고 있고 시장에 체계적 위험이 왔을 때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 각 세력들이 물량을 뭐 최대한 능력치로 뭐 어떻게 끌어당기고 하면 하여튼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이 한 51% 정도까지는 시중에 물량이 출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상태에서 뭐 장기 투자 물량은 한 66%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시중에 최대한 물량이 나왔을 때도 한 49% 정도는 뭐 경영권을 위해서 어떤 경우에라도 지난 뭐 10년 동안 미국발 금융 위기도 있었잖아요. 그때도 물량을 내놓지 않은 정말로 충성도가 높은 어떤 장기 투자자가 현대산업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지분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 정몽규 외 7명이 지분이 좀 작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템플턴 자산운용회에서 조금 나쁜 마음을 먹으면 현대산업이 정말 좋은 회사라면 물론 뭐 좋은 회사니까 상장돼 있겠지만 정말 내가 이 회사를 한번 먹어버려야 되겠다 싶으면 경영권 분쟁도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회사죠. 그러면 뜻하지 않게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로또 맞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앞서 본 것처럼 현대산업이라는 회사는 현재 이제 주식 가격이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이고 어떤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고 이런 경영권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분쟁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아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추정을 어떻게 됐든 이제 추세를 확인하고 나면 지분 소유 구조를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뉴스를 이제 좀 같이 살펴봐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대주주가 시세 조작, 주가 조작 혐의로 예전에 어떤 조사를 받았다, 아니면 어떤 뭐 법의 심판을 받았다, 처벌을 받았다, 뭐 이런 회사들이 있으면 그런 회사는 투자에서 제외를 하십시오. 우리가 저 범죄자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여러 가지 어떤 사회에서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가 경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유사 범죄가 일어났을 때
기존의 범죄자들의 어떤 목록을 살펴보고서 먼저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도 해본 사람이 합니다. 대주주가 회사 경영을 열심히 해서 어떻게 돈 벌 생각을 안 하고 자꾸만 시세 조작이라든지 뭐 좀 유상증자 뭐 신주 발행 이상하게 해서 자꾸 돈을 벌려고 한다면 그런 회사를 버리세요. 가급적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보면 이제 주가 선도 세력을 파악하라,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우리가 뭐 실전 투자에서도 자주 많이 다루었던 이 NC소프트 잠시 한번 봅시다. 지금 NC소프트는 분산 비율상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상승을 하고 있죠. 실제 수급 분석표를 보면 정말로 많은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주가 선도 세력도 파악하고, 물론 주가 선도 세력은 여기서 뭐 금방 파악을 했고, 그래서 NC소프트에서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소문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너무 많아서 제가 전부 다 정리를 못했어요. 자, 가만히 살펴봅시다. 이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2013년도 2월달입니다. NC소프트가 악재 뭐 실적 전망치가 어둡다고 뭐 해서 하여튼 깎아내린 거예요. 전부 다 이제 목표 주가 하향으로 해서 이 종목 버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대적으로 NC소프트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을 때 4월 25일 날, 또 그리고 그 다음 5월 달에, 그리고 이제 아직 2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이전입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7월 달에, 중국 모멘텀이 있다 그러고, 또 예상 실적을 웃돈다 그러고, 또 실적이 좋다고 예상이 된다고 하면서 어쨌든 자꾸 이제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종목이 한 2달 전만 해도 안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대충 봐도 이제 그냥 뉴스만 봐도 세력들의 의도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것만 봐도 장난치는 게 좀 눈에 보이지 않는가요? 그래서 이제 돈의 흐름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봅시다. 자, NC소프트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2월달 부근에 이제 색깔 좀 다른 걸 하나 해봅시다. 좀 색깔을 좀 굵게 하고, 자, 이 부근에 이거 너무 박스를 길게 쳤네. 자, 요 2월달 요 부분에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선전을 했습니다. NC소프트 안 좋다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세력들이 이제 물량을 그 이후부터 주식 가격을 싸게 만들어 두고 난 다음부터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세력들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이 파란색 부분에 있어서, 이 아래쪽 부분에 있어서, 세력들의 의도는 대중들의 공포감을 조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투매를 유도하고, 또 만약에 이 종목이 또 이제 세력들이 매집을 한다 손 치더라도 대중들이 그 기억이 남아서 NC소프트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예 막는 효과를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세력들이 과감하게 이런 전략을 펼 수 있는 것이 좀, 사실 저런 것을 전략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우리 병법들하고 해서 뭐 손자 병법도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저는 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책을 갖다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뭐 동서고금을 통해서 오랫동안 읽혀진 책이라면 좀 아름다운 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들의 심금을 감동시키고 그런 책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에 남 뒤통수 때리는 책이 뭐 동서고금을 통해서 뭐 손자병법 이런 책들이 병법 쓰라고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읽혀진다는 것이 썩은 거죠. 썩은 거. 이 세상이 썩은 겁니다. 어떻게 그 남 뒤통수 치는 것이 그 하나의 전략이라고 해서 미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빠마떼기 때려놨고 다 니를 사랑해서 그렇다 라고 하는 말로 포장하고 실제로 맞은 사람은 기분 나쁜데 좀 세상이 좀 이상해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세력들이 지금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 제가 잠시 좀 까먹었어요. 우리가 기업 분석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한 70%? 한 80% 가까이 개인 투자자들은 기업 분석 보고서를 신뢰한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우리 그 기관들이 만들어내는 여러가지 기업 분석 보고서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가 기업 분석 리포트를 신뢰를 한다고 해요. 믿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업 분석 보고서를 믿으니까 세력들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략을 세우죠. 손자병법에 나온 것처럼 뒤통수 때리는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NC소프트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이 종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이게 신뢰를 하니까. 그러면 안 좋으니까 주가는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하락하고 나면 대중들에게 물량이 분산되고 나면 이제 세력들은 얼씨구나 좋다고 사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뭐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실전 투자를 위한 수급 분석 4단계라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추세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추세만 확인하면 거의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추세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추세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주식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이것만 보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분산 비율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내가 접근 가능한지 접근 가능 안 한지를 미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수급 엑스레이 돌려보는데 시간은 얼마 안 걸립니다. 금방 합니다. 뭐 아니면 검색 기능 쓰면 뭐 더 빨리 살펴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추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분 소유 구조를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분을 살펴보고서 장기 투자는 어느 정도 되고 대주주 지분이 어느 정도 되고 또 대주주가 장난치는지 치지 않는지 또 경영권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장기 투자자가 많은지 적은지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주가 선도 세력 파악,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NC소프트처럼 세력들의 의도는 파악이 되었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파악이 되었고, 주가 선도 세력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파악이 되었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 그냥 매수죠, 매수. 매수해서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뭐 멀리 간다면 언제까지 들고 있으면 되냐면, 이렇게, 분산 비율이 100이 될 때까지 들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때가 우리가 논리적으로 계산한 분산 비율,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 고점이잖아요. 고점.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NC소프트는 이제 요런 상태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요런 종목 많이 찾고 요런 종목 많이 찾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교과서 교재 204쪽에서 215쪽까지의 실전 투자를 위한 수급 분석 4단계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뭐 이 방법이 전부 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서 제가 했던 여러가지 수급 분석 강의 살펴보시면서 어느 정도 어떤 기본이 되었을 때 실전 투자에 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실전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한 4가지 정도는 그냥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거고, 실제로는 더 많이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서 이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교재 216쪽에 있는 이제 수급 분석을 이용한 전략 수립이라고 해서 실제 이제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6월 달에 주가가 많이 급락한 바람에 굉장히 시중에 지금 매수할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 수립도 굉장히 재밌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 지금 현재 주식 시장에 이제 뭐 별다른 이슈가 없는데 뭐 또 다른 이슈가 있다면 또 거의 또 집중해야 될 거고, 뭐 이슈가 없다면 뭐 시장이 계속 이런 상태로 흘러간다면 뭐 강의를 계속 연달아서 올릴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